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국의 무역대법부 USTR 대표 캐슬린 타이가 그 사이에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한 건 했어요. 중국의 조선산업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응징하기 위한 301조, 아주 그 중국이 아주 무서워하는 겁니다.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휘이트하고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군함을 K조선소에서 건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굉장히 기대를 가져볼만 합니다. 스토리를 보면 작년 4월에 USTR이 중국의 조선소에 대해서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301조 조사가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조사 결과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또는 언리저블한 행위를 중국 조선소가 했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하는데 그 보복 수단은 미국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뭐 관세든지 어떤 거든지 미국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중국 조선소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묻지마 정부 보조 금융 지원. 두 번째, 외국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외국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 훔치고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이 중국 조선산업에 들어가는 데서 진입장벽을 치고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구매할 때도 외국 회사를 차별하고 중국 조선 기업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조선소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낮은 인건비거든요. 근데 베이징이 교묘하게 중국 조선산업의 인건비 상승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같이 교묘한 불공정 무역 순환을 위해서 중국 조선소가 불과 2000년만 해도 세계 시장의 5%밖에 차지 못했는데 2023년에는 50%를 차지하고 저 아래 보시면 작년 상반기에 이제 조선 신규 수주 빅4를 얘기하는데 압도적으로 1등은 중국의 CSSC입니다. 이 CSSC는 중국의 국유 선박 집단입니다. 근데 그 2등이 뭐 현대중공업, 3등이 삼성중공업, 4등이 하나 오션에 있는데 뭐 우리 조선소 2등, 3등, 4등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를 중국의 CSSC가 이제 수주했는데 문제는 저게 이제 숫자고 사실 이게 선박의 단가면에서 보면 우리 K조선이 훨씬 중국보다 앞서죠. 근데 이제 캐슬린 타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외신에 뭐라고 했냐면 중국 조선산업에 대해서 301조 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301조 때릴 만한 충분한 파인딩, 근거를 찾았다. 그러면서 요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팀한테 모든 자료를 넘겨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방 후려친 자료는 현 민주당 정권에서 했지만 후려치는 거는 이 후려치기의 명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중국 조선을 후려치는 겁니다. 근데 이 301조 보복을 중국 조선산업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일단 가장 쉬운 게 뭐 트럼프가 퍽 하면 뭐 관세 그런데 선박에 대해서 관세 매기는 거는 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의 그 해운회사가 중국의 조선소에 선박을 수주해갖고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수입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그때 뭐 100%나 200% 수입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해운회사가 중국에서 맹긴 선박을 미국 국적으로 안 하고 편히 취졌고 쉽게 말하면 뭐 조세, 텍스해본 비슷한 바하마나 이런 나라의 그 선박의 국적을 해갖고 그 바하마 국기를 달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보복적 항만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이런 여론이 비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그 조선산업 노조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이 미국의 항구에 들어올 때 항만세를 매기는데 엄청나게 보복적으로 많이 매기자는 겁니다. 항만세가 1000만 원이면 뭐 이제 미국의 보복적으로 매면 뭐 5배, 10배 이렇게 매기면 중국의 조선소에서 외국 선사들이 수주하는 이유가 한국 조선소보다 10 내지 15% 싸기 때문에 수주하는 건데 이렇게 미국 항구에 들어갈 때 보복적인 항만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석을 배정한다 그럽니다. 이 미국의 포틀랜드 항구하면 이제 선석이 쭉 있어요. 이거 배정하는 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 선박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선석을 배정하는 게 뭐냐면
항구 입구에서 선석을 빨리 배될 곳을 빨리 그 배정 안 해주니까 뭐 이틀, 3일, 며칠 기다리면 큰 배가 이틀, 3일 기다리면 그 코스트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주면서 불이익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싸게 중국에서 건조했는데 이 배를 10년, 20년 굴리다 보면서 미국에서 이런 불이익을 받으면 말짱꽝이에요. 그럼 외국의 선사, 특히 유럽이나 일본의 선사가 구태여 값싼 중국 조선소로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 월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 미국의 안보 보좌관 되는 사람이 현재 상원의원인데 자기가 상원을 떠나기 전에 미 조선산업 재건법을 맹기겠다. 근데 사실 미국의 조선 능력을 보면 1970년대만 해도 1년에 25척 맹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조선의 5% 했는데 1980년대 초는 그래도 300개의 조선소가 미국에 있었대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조선소에 대한 보조금 같은 걸 확 없애버립니다. 뭐 시장 경제 원리. 그러니까 이 300개 조선소가 우두두 다 무너져갖고 지금 현재는 진짜 미국이 어렵게 20개 조선소밖에 없대요. 그것도 퍼블릭 앤드 프라이빗 조선소가 20개 없으니까 지금 중국한테 못 당하고 벅벅대는 거죠. 조선 능력 하나만 보면 중국이 미국의 230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중국 해군하고 미국 해군하고 군함 찍어내는 경쟁은 미군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똑똑해요. 마이크 월츠가 뭐 미 조선 산업 재건법 매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휘 있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고. 미국의 조선 산업을 재건해? 야, 미국의 조선 산업 재건하려면 저 수십 년 걸린다. 20년에서 30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선박 찍어내면 언제 중국 해군하고 미 해군하고 이 경쟁력에서 미국이 이기느냐. 그리고 중국의 군용 조선소에서 중국 군함을 팍팍 찍어내서 지금 미국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첫째 포인트는 중국 해군력 증강의 원천이 되는 바탕이 되는 중국의 조선 산업을 때리겠다는 거 후려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인트 1이. 두 번째, 이제,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작년에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K조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미국 군함의 정비 보수를 K조선에 해달라 그랬는데, 이번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미국 군함을 K조선소에서 건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해양 공격이 꺾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K조선하고 손잡아서 하면은 미국도 군함을 초고속으로 만들 수 있고 일단 저기 300일째 발당해갖고 중국 조선 산업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에 한 수 더해서 미국의 그 유명한 CSIS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싱크탱크가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The Threat of China's Shipbuilding Empire. 그러니까 중국 이 선박 제국의 위험성 그러면서 이 서방 기업들이 주책 없이 서방 기업이 게 유럽 기업이죠. 뭐 프랑스 그 해운회사, 스웨덴 해운회사, 뭐 일본 해운회사들이 중국 조선소에다 선박 수주를 맡긴다는 건 서방 자본과 서방 기술이 중국 조선소로 흘러 들어가는데 문제는 중국 조선소라는 게 제가 일단 말씀드리지만 장난 조선소랑 후동 중환 조선 세계적으로 큰 조선소들이 이게 군산 복합 조선소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조선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커다란 조선소 단지에서 군함도 맹길고 컨테이너선, LNG선도 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방의 해운회사가 중국 조선소에 수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서방 자본이 중국 조선소에 들어서 중국 조선소가 튼튼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로 중국 해군이 벽돌 찍어내듯이 군함을 찍어내니까 같은 조선 단지에 이 컨테이너 선도 맹기고 벌크 선도 맹기고 중국 군함도 맹기니까 이 똑같은 기술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방에서 민간 선박 맹기도 준 기술이 중국 군함 기술로 이전되고 있다는 게 CS 보고서의 요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CSSC 중국 선박 집단 공사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국유 조선소인데 세계에서 물론 제일 큰 조선소죠. 이 100여 개의 군소 쉽야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수주의 25%를 이 딱 한 회사 CSSC가 하고 있어요.
상하이 앞에 있는 저 사진에 보이는 장난조선소나 후동중화조선소 모두 다 CSSC 소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워싱턴의 싱크탱크가 지정한 식으로 이 CSC가 이렇게 번창하는데 외국 선주 수주가 64%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상하이 앞에 있는 장난조선소, 요 장난조선소 딱 하나가 미국 전체의 조선 건조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근데 저 사진 보세요. 얼마나 규모가 크고 군함을 찍어내냐면 동시에 15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어요. 저 빨간 화살표가 군함 1번, 2번, 3번 계산하면 15척 건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 장난조선소가. 그리고 우리가 이 장난조선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후제남을 맹기지 않습니까? 그건 오리지널 메이드 인 차이나 후제남인데 이 후제남이 장난조선소에서 맹기라는데 CSSC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저게 사진이 장난조선소의 시비아드 사진인데 여러분 사진 잘 봐. 왼쪽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커머셜 시비아드예요. 일반 뭐 벌크선 컨테이너선 맹기는 시비아드인데 저 오른쪽 아래쪽에 하얀 점점 쪽에 있는 게 이게 밀리터리 쉽야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함 맹기는 이거 쉽야드인데 요 커머셜 쉽야드 속에 쏙 가운데 군함 맹기는 쉽야드가 있으니 얼마나 뭐 이 기술 이전하고 물자 같이 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후진한 맹기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일반 옆에 있는 컨테이너선 맹기일 때 벌크선 맹기인데 쓰던 부품, 선박 부품, 엔진 이런 게 다 그냥 중국 항공모함 쭉 가는 거예요. 같은 조선에서 맹기고 같은 엔지니어들이 맹기니까. 그 다음에 상선에 선체 있지 않습니까? 선체도 그냥 쓰다가 필요한데 후제nem에 붙이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사실은 저게 이제 후제nem에 있는 드라이 도크거든요. 장난조선소에. 저거를 관찰해 봤더니 저 드라이 도크가 과거에는 외국 유럽의 선사들이 그 주문한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던 드라이 도크래요. 그러니까 일반 커머셜 선박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던 드라이 도크로 쓰고 있다가 필요하면 군용 항공모함을 만드는 드라이 도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산 복합 중국의 조선소는 이게 얼마나 미국의 안보나 세계의 안보에 어떤 그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더 한심한 건 대만의 해운에서예요.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이 후동중화조선소, 상해 앞에 있는 후동중화조선소인데 저기서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뭐 중국의 구축한 상륙 강습함 이런 배들을 맹글리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저 조선소에다가 대만의 에버그린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해운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버그린이 무려 12척의 선박을 바로 저 후동중화조선소에 수주했어요. 자기나라를 공격하는 군함을 맹기는 중국의 조선소에 대만의 해운회사가 돈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고 미국이 여러 가지로 차이나 배싱을 했는데 트럼프 집권 2기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중국의 해군력이 너무 팽창하는데 해양 굴기죠. 팽창하는데 이걸 도저히 미국 혼자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중국의 해군력이 팽창하는 원천이 뭔가 보니까 차이나 조선소인데 요게 불공정 무역 행위로 하니까 요걸 300일째로 때려갖고 우선 차이나 그 조선소를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K조선하고 손잡아갖고 이제 미 군함을 초고속으로 증강하겠다는데 근데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튀는 이야기를 잘하니까 야 그럼 진짜 우리 K조선이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느냐 하고 여러분이 그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 상원하고 하원을 이제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하원을 설득해서 미국의 존스 액트를 고칠 수 있다면 that's okay. 미국의 존스 액트는 항구를 드나드는 배는 미국의 조선소에서 맹기되거든요. 설사 이 존스 액트를 고치지 않더라도 저는 미국 군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맹길 수 있다고 봐요. 두 번째 방법이 우리 하나오션이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지 않습니까? 저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우리 기술가 엔지니어로 건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선 산업이 수직 분업을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또 이 미국 군함을 맹길 수 있다는 거 보는데 K조선에서 선박 블록을 맹기라 갖고
이거를 미국으로 옮겨서 저는 필레 조선소나 미국 조선소에서 이렇게 선체를 어셈블리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거제도에 가서 최신 이지스함 맹기는 데 가보니까 그 조선소에 계신 엔지니어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지스함의 선체값은 전체 배값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이지스함에 나는 뭐 미사일, 레이더 이런 값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체는 우리 K조선에서 맹길고 이 배가 완성이 되면 태평양 건너가서 미국 조선소에서 무기만 장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부가가치 3분의 1은 미국에서 발생하니까 얼마든지 미국 구람을 그 두 나라 간에 수직 분업해갖고 맹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 K조선도 원더풀입니다.